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철거 사업을 하면서 느낀 이 직업의 현실, 그리고 한 달 수익이 가장 중요하죠.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철거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는 게 한 3개월 정도만 딱 배우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장비도 오엄마, 바로, 브레카, 컷소 이런 기본 공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트럭 그냥 중고로 한 대 사시면 돼요. 20만 킬로 넘은 거. 그럼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500만 원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철거 사업이에요. 진입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한 번 해본 분들은 몇 번 해보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3D거든요. 말 그대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아무튼 해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철거 사업을 1년째 지금 하고 있고 해보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매력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일거리는 꾸준해요. 그러니까 철거라는 게 어떤 건물의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느 정도는 꾸준합니다. 근데 물론 경기가 좋을 때가 일거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창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철거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은 다 줄고 폐업을 한다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를 폐업한다던가 이런 철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철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줄어드는 게 있고 또 늘어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철거가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초기 비용이 한 500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나 이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 500 투자로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진짜 열정이 있고 내가 하고자만 한다고 하면 초기 500 투자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철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0 정도도 안 들이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장비 빠루, 오엄마, 아까 말씀드린 컷소, 브레카 이런 기본 공구들만 좀 몇 개 사고 1톤 중고 포트 하나 사고 500 안 들이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 매출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한 8천 정도 찍었어요. 8천 넘겼습니다. 월 매출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면 한 달에 순이익이 2천은 훌쩍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최고 매출이긴 한데 그러니까 500 정도 투자로 버는 거에서 장비 사고 차량 사고 차량도 지금 3대까지 샀거든요. 2.5톤 한 대 1톤 2대 이렇게 사고 장비도 이제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되는 지출이 없습니다. 버는 거에서 다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능력에 따라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상방이 열려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철거 매력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망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500 정도 투자했잖아요. 만약에 그 장비 다시 팔면 반은 건져요. 반 이상 건집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손해볼 게 없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다 건물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건물.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철거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아파트 내부 철거, 상가 내부 철거, 원상복구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험,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계속 갖춰 나간다고 하면 저는 대형 공사,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부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월 매출이 1, 2억이 아니고 전 10억, 20억, 50억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철거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단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은 일단은 경쟁이 너무 심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경쟁이 꽤 심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 해보니까 밑바닥에서 심해요. 바닥에서 가격이 낮을수록 단가가 낮을수록 일이 쉬울수록 그냥 인건비만 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견적 딱 내보면 300만 원 이하 이런 철거 공사는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인건비만 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견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원, 300에서 500만 원 이하 공사는 마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경쟁이 정말 심해요. 그 밑에 쪽이. 근데 이제 철거가 좀 복잡해지고 원상복구 작업이 들어가면서 여러 이제 공정들이 복잡하게 들어간다? 그럼 단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경쟁이 좀 줄어듭니다. 철거만 하고 다른 공정들을 안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종합 건설업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 공사까지 어느 정도 해야지 철거하는데 좀 재미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페인트나 목공, 데코 타일, 미장, 경량, 방수, 설비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저희가 합니다.
물론 이제 바쁘면 외주로 돌려요. 철거가 계속 있다고 하면 다른 공장들은 외부로 돌리는데 철거가 딱 중단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없어. 그럼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도 깔고 그런 것들 다 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초기에 버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일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초기 밑바닥 시장이 경쟁이 그리고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부분 포기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왜냐면 투자금도 별로 없겠다. 뭐 일 안 들어오면 그냥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몇 개월 흐르다 보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버텨서 그 수면 위로 딱 올라오면 그때는 돈 벌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려면 좀 대표자의 능력이 좀 있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단순히 부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느끼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중요하긴 한데 사회적인 시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철거 딱 한다고 하면 노가다하는지 알아요. 저를. 물론 이제 노가다긴 하죠. 근데 실제로 철거를 제가 현장에서 딱 나가서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는 대우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 약간 하대받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하대한다,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느낀다고 얘기하고 저 또한 이제 가끔씩 나가서 일을 해보면 나갈 때마다 저도 항상 느껴요. 얼마 전에도 일산에서 딱 상가 철거를 딱 하는데 뭐 크진 않았어요. 창문 밖에서 어느 여자분이 팔짱을 딱 끼고 상가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건 왜 안 했어요? 이건 왜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딱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건물주분이셨는데 이제 저희한테 건물주분이 의뢰를 한 건 아니고 나가시는 세입자분이 이제 의뢰를 했고 저희 세입자분이 요청한 대로 정확하게 철거를 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철거 범위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철거 그 세입자하고 그 이제 조정이 안 돼서 그래서 표정도 안 좋고 한숨만 쉬고 지적만 계속하고 아니,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해요. 그 공격적이고 말투가.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사실 좀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게 딱딱 지적을 해요. 참고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개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잘 마무리 해드렸어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각오하셔야 되고 또 얼마 전에도 여의도에서 원상복구하는 현장인데 여기는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제 현장인데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관리실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공사가 종료가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승인을 이제 받기 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관리실 직원이 이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체크하는 과정 중에서 이 관리실 직원이 바닥에 있는 자재를 툭툭 치면서 이거 안 됐잖아요 하면서 반말 반 막 그리고 이 태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례하고 기분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저희 팀장한테. 저희 팀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너무 모욕적으로 얘기를 한다. 진짜 화가 납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물론 이제 저희 팀장은 뭐 거의 싸우진 않고 참았죠. 제가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견적이 좀 큰 거였거든요. 거의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관리실에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지 세입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화나도 좀 참고 하자. 그래서 좀 마무리하고 달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오하셔야 되고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해요. 위험했던 순간들이 진짜 많기도 하고 사고가 실제 몇 번 나기도 했고 1년 했는데 몇 번 났어요. 안전하게 한다고 우리는 하는데 이 사고라는 게 순간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는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를 좀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분명 다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산재나 뭐 이런 보험들에 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장비는 항상 착용을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천천히 안전하게 빠르게 하려고 할 때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빠르게 안 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 달 수익인데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보통 이 철거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를 버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저 기준으로 저는 1년 됐습니다. 1년 되고 지금 이제 차량이 세대 2.5톤, 1톤, 1톤 세대가 있고 포크레인하고 사다리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예정인데 이 정도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고 1년 됐는데 한 달 순이익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는 좀 떨어질 때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급은 이제 2명 정도 있고 근데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저는 1년 딱 됐는데 이 정도면 잘된 케이스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못 미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했는데
수익 없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수익이 잘 나왔던 분들도 저처럼 이제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광고나 마케팅 같은 거에 좀 밀리게 되면 수익 떨어집니다.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시는 이제 철거 사장님인데, 이분이 20년을 넘게 하신 분이에요. 한 달에 이분도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매달 안정적으로, 물론 기본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벌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철거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수익이 반토막 났고,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너무 많은 업체들이 요즘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0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면 저는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거의 오토로 돌리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뛰고 자기 인건비를 태워가면서 한다고 하면 500 이상은 충분히 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철거는 경험이 중요해요. 현장 경험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케팅. 마케팅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광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견적이에요. 견적. 폐기물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뭐 동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견적을 딱 내야 되는데, 견적 잘못 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몇 번 손해봤습니다. 딱 해가지고 한 1700 나오겠다 해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1600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간 게 1700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해만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견적 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해요. 동선부터 해서 들어가는 장비, 인력,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딱 내야 돼요. 그리고 뭐 견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견적을 이제 내다 보면 좀 높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의뢰하기 때문에 견적 비교해보고 아예 연락조차 안 옵니다. 아예 연락조차 않아요. 금액이 좀 높아버리면. 그래서 그걸 견적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하루에 이제 2-3건 정도 견적을 매일 내거든요. 1년째 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내는데 2-3건 내는데 어쩔 때는 2-3시간 걸려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하는데도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느끼는 거는, 철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안 해요. 왜냐면 몇 번 일해보면 이거 진짜 아무나 못 하거든요.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먼지 마셔가면서 이런 진짜 위험한 현장에서 딱 한 일 몇 번 해보면, 아 이거 잘못하면 무시도 받거든요. 무시 받으면서 딱 일해보면 현타 와서 진짜 못합니다. 이거 잘하면 진짜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약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입은 쉬운데 해보면 진짜 어려워요. 내가 진짜 기술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열정은 있고, 나는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철거 사업이 작은 돈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벌려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충분히 정말 사업화를 시킬 수가 있고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상방이 열려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잘 된다고 하면, 뭐 지금은 뭐 장사 개념이긴 한데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면 저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견적팀, 뭐 철거팀, 그리고 뭐 관리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철거 그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해서 어떤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건물 철거를 했을 때 기준이고요. 그런 발전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는 이제 철거 업체를 만들 예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사하는 거, 뭐 철거하는 거, 그 다음에 견적 보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